네, 제 2회 코포편, 네, 민주주의와 신조유 코포편 시작할게요. 내 발음 봐. 예, 여튼 첫 번째 카드는 이호닝님이 좋아 그지 않는 하스 카드인데요. 투표기 도입 계획. 이게 5바이 3짜리, 그러니까 3점짜리 아젠다고요. 당신이 투표기 도입 계획을 득점할 때 이 위에 아젠다 카운터 3개를 넣는다. 러너의 차례가 시작될 때 당신은 호스트된 아젠다 카운터 1개만 쓸 수 있다. 그렇게 하면 러너는 가능하다면 클릭을 하나 읽는다. 이어닝님 이거 어때요? 아, 이거 그때 저 그 뭐지? 그때 그 라파스님이랑 홍래님이랑 이어닝님이랑 그때 닭갈비 먹을 때 이 팩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거 쓰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쓰고는 싶었습니다, 예, 이거. 이거 막 보선이 막 뭐 어쩔 줄 몰라 해. 막 사바이 2가 왜 아닌 거지 막 막 하면서. 근데 일단 이건 확실한 건 네. 이거예요. 하스에게 현재 준 두 번째 3-5 아젠다고 나머지 하나가 프로젝트 우탄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나마 쓸 수 있는 3점짜리 덱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3점짜리 아젠다인 거예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예전에 그 작년 리즈 시절 때 총덱 들고 다닐 때 네. 이제 아젠다를 구성을 하는데 넣을 수 있는 아젠다가 없었어요. 프로젝트 우탄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근데 우선 요청 사항 넣고 네. 프레그먼트 태양 넣으니까 없어요 아젠다가. 그래서 뚜둔. 경영진 태각을 넣었거든요 그때. 기가 막혀. 그거 일러스트 이쁘죠? 아 그렇죠. 목욕탕? 네. 목욕탕. 목욕탕, 사우나. 목욕탕. 저 그거 그거 쓰는 요즘 거 가끔 넣는데. 아 뭐 좋긴 한데. 네. 아 그거 쓰니까 사람들 놀라던데 다. 뭐 이딴 걸 써? 들어오 얼마나 좋은데. 그럴 수도 그건 있죠. 그랬어요. 그걸로 총 서치하고 그래가지고. 음. 근데 일단 그랬었는데 근데 이게 나왔잖아요. 네.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스 아젠다 치곤 괜찮고 효과 자체도 나쁜 게 아닌 게,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글래셔를 잘 다루다 보면 이제 그 딱 카운팅을 해줄 때 있잖아요. 그쵸. 딱 1클릭 부족하게 2클릭 부족하게 할 때 맞아요. 딱 그렇게 각을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한번 먹어놓으면. 그래서 하스의 3점짜리로는 좋아요. 좋은 건 맞는데 하스 3점짜리에 경쟁력 있는 카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탄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거지. 1등이냐 꼴등이냐의 문제잖아요. 1, 2위야, 1, 2위. 꼴등이라고 하지 맙시다. 1, 2위인데. 그러네, 그러네. 그럼. 보탄 저는- 2위 할 수도 있죠. 저는 하스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얘들이 넣는 5바이 3 아젠다는 중립 아니면 생각할 게 없는 것 같아요. 푸드가 최고야? 예, 푸드 말고 애초에 ETF는 푸드 말고 넣을 생각이 없을 거고 그거 하을 거 아닌가요? 하스 거죠? 하스 영역 12잖아요. 그니까요. 근데 이게 사실 좀 공허한 그거일 수도 있는데 클릭 헬 덱에서 클릭 락킹을 걸고 이걸 먹으면 꽁으로 어드밴스를 해서 먹을 수 있는 세 턴이 생겨요. 오. 근데 일단 차례가 시작될 때 트리거 됩니다. 아니 그렇긴 한데 꽁으로 이거를 그 아젠다 카운터를 쓸 수 있는 턴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드밴스 할 턴에 그 커런트랑 투표기 도입 계획이랑 어쩌고 저쩌고 해서 스코어링 할 턴에 이걸 써서 클릭헬 덱이 한 턴을 벌 수 있어요. 그렇죠. 루어벨리도 쓰고 이네스터 프로토콜도 써가지고. 그러니까 네, 그냥 이거를 그 턴에 아예 먹어버릴 수 있어요. 빅토리아 젠킨스랑 펄스 리드를 쓰면 완벽하게 내 턴을 유클릭을 쓸 수 있어요. 이야. 기가 막혀. 클릭헬 덱에서 이걸 먹으면 그 게임은 진짜 유리해져요. 이넨스 맞습니다. 프로토콜. 근데 이제 뭐 먹어야 의미가 음. 있다는 그런 거긴 한데 이거 만약에 뺏겼어요. 네. 졌어요. 그런 게임 던져야 돼. 저 만약에 이거를 휘자드로 만약에 R&D 디깅을 하다가 투표기 도입 계획이 나오면 깨 춤출 것 같아. 그리고 딱 상대 얼굴을 보는 거야. 기가 막혀. 표정이. 그래요? 저 투표기 도입 계획에 저 그려져 있는 네. 광고하는 사람 미소로 볼 것 같아. 그러니까 저게 휘자드 얼굴이에요. 이런 걸 넣으셨네요. 그리고 이러면서. 저기 앞에 있는 머리 까진 분이 그 ETF 플레이어예요. 음. 제가 이런 걸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요? 아이고 맛있네요. 이러면서 진짜 대박이다 이거. 뺨 때리지. 그러네. 이거 대박이다 진짜. 그러네. 잠시만요.
일단 어디 가신 거죠 지금? 오바이 3이라는 아젠다가 조용히 말해야겠네요. 왜요? 어머니가 크리가 터졌어. 아이고 괜찮아요. 아 예. 이거 여튼 저는 이거 못 넣어요. 못 넣어요. 이건 호퍼랑 달라요. 저도 이거 안 넣습니다. 뭐 저는 넣을 수 있을 거라 생각. 아 그러니까 클리킹 덱이면 넣을게요. 그런데 그거 외면. 왠지 일단 네. ETF는 넣을 생각이 없을 것 같고 ETF는 뭐 이걸 굳이 써야 할 만큼 급하지도 않고 애초에 3점짜리 아젠다는 정해져 있고 이래놓고 이제 넣어서 갖고 온다 대회 날. 다만 그러니까 5x3이라는 아젠다가 기업에서 넣으려면 글래셜 아니면 잘 못 넣잖아요. 5x3이라는 게 부담이 너무 심하니까. 글로벌 푸드는 좀 넘겨두고 음. 얘랑 경영진 퇴각이랑 그 우선 요청 사항이랑 좀 해보죠. 경쟁력이 있을까요? 전 요청사항 쓸래요. 저는 하데스 샤드라도 쓸래요. 저도 요청 사항이랑 프레그먼트. 그래서 저도 요청 사항 쓸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자리가 하나 남으니까 이걸 넣는 거죠. 딱 아, 요청 뭔가- 사항 3장, 프레그먼트 3장 하고 이거 한 장. 하이랜드. 아 이게 경영진 퇴각보단 좋나요? 어... 어, 저는 근데- 경영진 퇴각 쓸 것 같아요. 총덱 할 거면 경영진 태각이 낫고요. 총덱은 나아요. 총덱은 괜찮아요. 아,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경영진 퇴각이 되게 좋아하는 카드라서 저는 경영진 퇴각 쓸 것 같아요. 이거 안 써요. 물론 제가 지금 드리는 비유가 그 전제 조건부터 좀 어긋나 있긴 한데 감안해서 들어주세요. 네네. 스트롱가 갔으면 네네. 스트롱가 브레이커들 그러니까 스트롱가 아이스를 뚫기 위해서 클릭을 써야 되는 상황이 나오거든요. 예. 네네. 그럴 때는 의미가 있으려나? 그럼 보탄을 써가지고 한 번에 2클릭, 3클릭으로 더 다양성을 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러네. 그러면은 보탄이 스트롱가에는 그러면 이제 보탄이 경쟁되고 있는 보탄이 있었네 생각해 보니까. 캬! 그런 거 기가 막혀. 보탄이 있었구나. 기가 내가 보탄을 기가 쓰고 막혀. 있었어. 기가 막혀. 넘어갈까요? 네, 끔찍한 카드네요. 네. 저거. 네, 다음은 클론 참정권 운동 1코고요. 그지 같은. 이게 이제 정치적이라는 서브 타입을 다 들고 나왔는데, 일단 당신의 차례가 시작될 때 이 서버를 보호하는 아이스가 없다면 당신은 기록 보관소에 있는 운영 하나를 HQ에 더할 수 있다. 이 시리즈는 다 레즈는 1이고 폐기 비용은 2예요. 저는 말하시고. 이 카드는 아마 그 지금 기업에 나와 있는 모든 이번 팩의 기업 카드 중에서 가장 흉악한 카드라고 생각해요. 네. 동의합니다.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이 뭐 폴리티컬 그러니까 정치적 서브 타입을 가지고 있는 에셋이 4개가 나왔는데 그렇죠. 4개 맞죠? 맞아요. 예. 4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하고 저걸 당해봤어요. 네, 방금 나가셨던 라파스님이 블루선에다가 들고 오셨더라고. 아 그거. 당하셨구나. 첫 턴에 뭔가 하나를 깔더라고요. 어셋을 하나를 깔고 HQ랑 R&D를 비워놓더니 그 오리온에다가 오버사이트 AI를 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걸 중앙 서버에다가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했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그 다음 턴이니까 저걸로 드네? 15원을 받고 클론 참정권 운동으로 오버사이트 AI를 다시 들고 와요. 또 발라. 그 짓을 계속 해가지고 70몇 크레딧인가 보시더니 그 다음에는 누가 봐도 정부 전복인 카드를 하나씩 얻으려 해요. 맨땅에다. 누가 봐도 정부 전복인데 먹을 수가 없어. 답은 필름이다. 정말 최악의 카드인 것 같아요 이건. 아 그 정부 정복 먹으러 갈 때 네. 그렇게 배짱 놓고 플레이하면 네. 그때 평등을 통한 자유 쓰면 되네. 오! 기가 막힌다. 그러네. 그러네 그 카드가. 거기서 쓰이는 거야. 맨땅에 대놓고 정부 정복할 때 카운터 카드네. 그러네. 아 그러면은 정치적 그래비티 발라서 마이너스 7점 먹여도 되겠네. 와, 아 그러네. 이야,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진짜 미쳤다. 그런다. 이게 또? 인정합니다 그 카드. 잠깐만 돌아가서 다시 좀 주셔야 될 것 같아.
다시 좀 줄까? 게임을 끝낼 수 있다. 그 카드로. 와, 아니란 기업에게 어. 정의 응징을 내릴 수 있다. 아니 아, 뭐 일단 1점이 아니었어. 원래 그 아키타입이 트리플 그리드라서 그건 너무 유리했을 때 그렇게 맨 땅에다가 까는 거고 보통은 손에 쥐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게- 딱 먹었는데 총이 날라. 야, 뭐 이거는 제가 너무 블루선이라는 특별한 아이디의 클론 참정권 운동이라는 특별한 정치적 자산을 얘기를 해서 그런 거긴 한데 그러면 저희는 정치적이라는 서브 타입을 달고 있는 얘들 특징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향후에 있는 네 개를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걸? 아이스가 없다면 효과를 주는 이 정치적이라는 서브 타입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스를 안 깔고 자산을 까는 아이디가 보통 세 개가 있잖아요. NEH랑 가가린, IG. 그렇죠. 보통 그렇게 예, 보통 세 이렇게 가지. 세 개가 있는데 ETF 가 NEH는 여기에 가는 클릭이 아까워서 얼레즈된 걸 안 가는 경우가 많고 다른 거는 못 깨기 때문에 안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NEH는 이런 걸 쓰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레저 했으면 그냥 가서 깨면 되거든. 그렇죠. 뭐 헤지 펀드를 하나 주워왔다고 생각해도 뭐 수입 수익이나 그냥 줬다고 생각하면 뭐 제일 그치. 최악이라고 생각해봐야 뭐 바이오틱? 뭐 바이오틱 레이버인데 그 정도는 줄 수 있는데 이게 가가린이나 IG가 들어가면 달라요. 사실 이제 앞으로 나올 카드들이 그러니까 정치적 자산들이 되게 많은데 네 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응되는 카드들이 하나씩 있어요. 오퍼레이션으로. 맞아요. 그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저 클론 참정권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카이브드 메모리예요. 그렇죠. 계속 나가는 아카이브드 메모리고 또 그 빨강이 카드는 EMP고 그렇죠. 노랑이 카드는 그 어노니머스 팁인가? 그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 상정은행가 그룹 그거는 누구나는 그 빈스타 로열티. 인스타기죠. 빈스타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그 오퍼레이션에게 저 어셋이 깨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한 턴 이득 받고 깨진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얻는 이득이 업그레이드.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 물론 못 깬다면은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거를 맨 땅에다가 아이스 없는 곳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깰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오퍼가 계속 써지는 그 오퍼레이션이 계속 써지는 거긴 한데 저는 이게 또 맨날 우려먹는 패턴이긴 한데 잘못 나온 카드입니다. 정치적. 왜요? 어떤 이런 거 거요?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자 만약에 뭐 클론 참정권 운동 생명윤리협회 센시 배우 조합 상업은행가 그룹 이런 거 한 턴에 깨진다는 거를 전제 조건에서 만들었으면 1크레딧 들고 1크레딧 들죠. 근데 이걸 깨려면 코퍼레이션이 1클릭 2원을 내고 가서 깨야 돼요. 러너가요. 그렇죠. 네, 러너가.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션들과는 다르게 멀티 액세스에서 액세스를 했을 때 랜덤 액세스에서 액세스를 했을 때 깰 수 있다는 그게 있죠. 그쵸. 그러면 이제 밸런스가 잘 맞는 것 같은데 솔직히 기존에 있는 카드를 그냥 어셋 버전으로 내놓을 이유가 있어요? 그 몇몇 특수한 아이디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긴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몇몇 특수한 아이디들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러면은 밸런스를 좀 맞춰서 생각을 하거나 뭐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어떠한 종류의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컨셉을 자신 뭐 HQ로 아카이브에 있는 걸 들고 온다거나 이런 거를 오퍼레이션을 하나를 냈으면 어셋으로 하나 더 안 냈어야지. 그거를 막 취사 선택하는 거에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더 좋은 걸 쓰는 거잖아. 상위 호환 카드를 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아키타입에서는 오퍼레이션이 좋을 수도 있고 어떤 아키타입에서는 어셋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특수한 두 아이디를 제외하면은 저는 솔직히 오퍼가 더 좋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R&D를 막아줄 수가 있어. HQ나. 그렇죠. 그러니까 김 선생님이라는 아주 특수한 아이디가 아닌 이상 오퍼레이션 네. 안전하죠. 보통은 그러니까 제가 보통 돈이 남으면은 헤지펀드도 안 써요.
왜냐하면 HQ 액세스에서 아젠다가 날아가는 게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게 오퍼예요. 음, 그래서 오퍼가 그런 방어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그 에셋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무한으로 쓸 수가 있잖아요. 이걸 깨지를 않으면. 그렇죠. 근데 다른 아이디는 이걸 무한정 못 써. 근데 쓸 수 있는 아이디가 딱 두 개가 있어. 가가린과 아이지. 그러니까 이 카드를 내는 목적은 가가린과 아이지를 밀어주는 거예요. 버프하겠다. 아, 그런 그게 마음에 의도밖에 안 든다는 보여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마음에 안 개인적으로 둘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그닥 마음에 들진 않아요. 이런 그러니까 시도는 참 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스가 없을 때 다른 자산 그러니까 어셋들에 비해 가지고 좀 더 좋은 능력을 부여하겠다라는 발상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토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이런 카드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아이디가 되게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밸런스를 해치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막 당신의 차례가 시작될 때 이 서버를 보호하는 아이스가 없다면으로 시작되는 카드를 낼 거면 아예 새 걸 내던가. 왜 기존에 있던 카드를 다시?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효과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효과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다른 이렇게- 효과라고 했으면은 그게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기록 보관소에 있는 아이스를 가져온다. 기록 보관소에 있는 에셋을 들고 온다. 뭐 아젠다를 그거야. 들고 오면 좀 낫긴 하겠네. 일단 타이밍 자체가 다르잖아요. 오포는 즉시 발동이고 이것은 다음 턴 발동이기 때문에 타이밍 자체에 관한 페널티라고 봐도 무방하다 생각은 합니다만. 이게 저는, 네. 그냥 카드 자체의 성능만 봐가지고 얘기를 할 때도 이제 몇몇 경우에 그냥 한 턴만 돌려도 이득이다. 왜냐면은 러너가 와가지고 깨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잘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뭐 IG가 이거의 폐기 비용을 10몇 원 뭐 이럴 상황이면은 당연히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단순하게 이 크레딧으로 폐기를 해야 한다라는 상황일 때 얘기해요. 네. 뭐 그닥 이득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걸 넣음으로써 R&D가 파였을 때 쉽게 팔 수 있다는 점. 이거는 그 노루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랑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거를 한 턴만 이득을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소소한 이득이에요. 굴렸을 때 큰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그 좋다고 넣을 만한 카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카드 자체 효과만 봤을 때도. 저는 이거 뭐지 카드 리뷰하면서 항상 K 모드도 생각은 하는데 네. 제가 K 모드를 하면서 크레딧이 0원이었던 적이 굉장히 많거든요. 음, 문바 템플이랑 박물관도 나왔고. 그렇죠. 근데 다운 K 모드가 나왔을 때 그거 두 개랑 이거까지 들어가면은 저는 러너로 이제 기업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아포 쓰면 됩니다. 아포 쓰면 된다고는 하는데 이 아포 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K 호스타일은 모드에서. 없잖아요. 호스타일은 그래도 내땜 주는 그러니까 거. 호스 타일이 없는데 레비도 없어. 아 근데 레비가 없. 네, 레비가 제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 폴리틱 자체는 이게 절대 밸런스가 안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밸런스를 갖고 있는 카드라 생각하거든요. 지금 문제는 문바 템플이에요. 예, 그렇죠. 문바 템플이 없는 상황에서 이 카드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밸런스가 생각보다. 아마 생각하시면 그러지 않을까요? 이제까지 아니, IG가 약했던 이유는 다 경제 문제였어요. 원래 IG의 컨셉은 자산 그 뭐지 아카이브를 쌓아가지고 못 뚫게 만드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아카이브 방어력이 약하니까 아카이브에다 클릭을 써서 들게 해가지고 업무 압축을 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문바 템플 때문에 아카이브가 비정상적으로 글래셜이 되면서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지금 현재 게임 네, 판도가. 지금 걔 좀 기형이에요. 예, 그러니까 폴리틱 저는- 자체는 괜찮아요 제가 보기엔. 문제는 문바 템플이에요. 저는 박물관이랑. 이 폴리틱의 컨셉은 상관없어요. 정치적이 나오면 잘못 만든 카드라고 한 건 이 밑에 능력들이 오퍼레이션을 재탕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음. 토르님은 이게 왜 이런 그냥 식으로 역행을 그러니까 이게 하냐는 거. 그거잖아요. 전쟁 골렘이랑 박사본. 예, 그거는 아, 조금 완벽하게 타이밍- 상업이 아니라 타이밍 그렇죠. 자체가 달라가지고 딱히 예, 유이항에서도 마법 카드와 함정 카드의 그 한 턴 차이 때문에라도 그게 너무 커가지고 바꾸는 걸 보면 근데 그거는 있기는 한데 일단 저는 모든 자산이 그냥 휘자드로 생각을 하고 보기 때문에
휘자드로 다 뚫어도 리커링 하나가 남으면 걔는 뚫을만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카드가 뭐 밸런스적으로 너무 OP다라는 게 아니고요. OP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좋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있죠. 정치적이라는 자산이 되게 좋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적으로는 맞아요. 좋은 카드라는 쪽으로는 생각하기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딱 아카이브드 메모리 정도의 생각이에요. 이 카드에 대한 제 생각은.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아카이브드 메모리 오퍼로 쓸 것이냐 아니면 어셋으로 쓸 것이냐에 대한 선택지가 생긴 거지. 저는 그런 선택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지만 네, 그럴 수도 저는 그럴 있죠. 거면 아예 다른 능력을 줘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음, 그러니까 그냥 딱 한 번만 써도 이득이다라는 거에는 동의를 못 하겠어요. 어셋을 그러려고 쓰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이라는 이 카드들을 하나만 쓰지 않아요. 그쵸? 이걸 넣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클론 참정권도 넣고 생명윤리도 넣고 이 배우 조합은 모르겠고 상업은 사법은행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세 개의 어셋이 하나씩 다 들어가요. 근데 이게 다 들어가고 문바 템플이 들어가고 박물관이 들어가고 아이즈나 가가린이 들어가면 이게 사람을 좀 화나게 해. 그래도 그 정의 구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원래 그- 가로덱은 사람을 빡치게 하죠. 아니, 저는 NEH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그 뭐야 데이터와 운명에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유모들을 그때는 가로덱을 만나도 그냥 죽창을 찌르면 내가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그게 상구형 그 트리플 그리드를 당하고 나서 좀 생각이 달라졌어. 왜 이런 카드를 줘서 나를 힘들게 하지?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오버사이트가 매 턴 계속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카드가 톱니바퀴랑 똑같은 게 톱니바퀴 한두 개가 6개가 딱 모여서 굴러가면은 무한동력이 돼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게 러너가 준비를 못한 상태에서 돌아가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가로덱들이 그런 느린 거지. 게 아니야. 느린 게 아니야. 진짜 그냥 뭐 카드 한두 개만 있으면은 슬금슬금 만들어서 쭉 나와요. 클론 참정권 운동 같은 경우에 상당히 OP라 생각하고요. 이런 종류는. 참정권은 없습니다. 4개 중에서 참정권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오버사이트가 매 턴 나오는지. 진짜 플루스는 좀 극혐인 것 같아. 아 그 블루선을 저는 원래 트리플 그리드를 진짜 상대하기 어려워했는데 예, 쉽지 않죠 그것도. 근데 저는 이게 들어간 블루선의 트리플 그리드를 막는 게 쉬울까? 제가 그때 파업을 써서 좀 늦어지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파업도 마법이나 네 파업도 파업. 그게 한 장을 넣는 거지 3파업을 솔직히 넣진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파업도 운동은 그냥 깨부술 수 있어요. 그 커런트 파이트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 그게 얘가- 아니라 그 뭐지? 블루선이 못 들어올리잖아요. 그래서 오버사이트가 무한으로 오는 걸 막긴 막았는데 그렇게 해도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커런트를 내고 상대가 커런트를 냈을 때 참정권 운동으로 들어서 다시 커런트를 낸다. 이런 거. 뭐 그래도 그것도 되죠. 되네요. 와. 그러니까 이게 종업원 파업에 그렇게 약하다고 보기는 거죠. 그렇죠. 뭐 어쨌건 저는 양키들이 이번 주 주말이 지나고 스토어 챔프 덱이 올라오면 그때쯤 한번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들어요. 좀 저는 박물관 때보다 이게 더 마음에 안 들어요. 저도 참정권은 마음에 안 듭니다. 예, 이 카드 너무 악용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이거 ETF 안 써요. 아, 제가 보기엔. 그쵸, ETF 같은 애들은 절대 안 쓰죠. 저런. 제가 보기엔 이거 안 써요. 왜냐면 R&D 뚫리거든. 이거 아니, 어차피 솔직히 오퍼레이션 자체를 거의 안 그렇죠. 나와요. 오퍼레이션을 거의 쓰지 오퍼도 않는 뭐 헤지펀드 스타일이고. 뭐 솔직히 클론 참정권 운동이랑 블루선이랑 연계가 안 되리라고 생각했다면 푸프지 애들이 직무유기한 거고 직무유기한 생각이 없는 거라고 거죠. 맞아요.
아니 물론- 24-7 생각난다 진짜. 물론 조건이 좀 까다롭긴 해요. 첫 턴에 클론 참전권 운동, 오버사이트 AI, 비싼 아이스 3개가 핸드에 다 잡혀야지 1턴부터 돌릴 수 있다는 건데 푸푸지가 요즘 직무유기를 너무 많이 해. 아니 이거 근데 1턴부터 안 돌려도 돼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그 문제는 그거지. 굳이 1턴부터 돌리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시너지를 낸다는 게 그냥 나왔을 때 써도 그때부터 돈이 팍 올라가. 계속 14번씩 올라가는데 마음에 안 들어. 파우스트도 내고 문제가 많아 푸푸지가. 직무유기를 많이 해. 그래요? 저 파우스트로 꿀 빨아서 파우스트는 욕 못 하겠어요. 파우스트 꿀 많이 빠는데 네. 너무 대파우스트 시대가 열리니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넘어갈까요? 예. 이거는 평점 줄 가치도 없는 것 같아. 그냥 짜증이 나. 머리 아파. 아 이거 안 쓰고 싶어. 아 넘어갈게요. 네. 예, 넘어가. 다음 거 똑같은 정치적 카드고요. 생명윤리협회라는 진특기 자산 카드고 차례가 시작될 때 아이스가 없다면 넷 데미지 1점을 입힌다. 영향력 2개고요. 이것도 되게 웃긴 카드인 게 자기 그 협회 이름을 생명윤리협회로 해놓고 계속 러너한테 1데미지씩 줘. 이게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으라고. 되게 웃긴 놈들이야 이거. 러너는 생명이 아니에요. 걔 이게 입장에선 벌레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 뭐지? 이 카드는 다른 카드랑은 다르게 봤는데, 그러니까 체어맨 히로가 2를 줄이잖아요. 예, 그죠. 그쵸? 근데 얘는 1이잖아요. 예. 예, 그죠. 그러니까 히로의 반토막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그 킬각을 잡을 때 보통 P가 킬각을 잡으려면은 러너 턴 끝나기 전에 히로를 레즈를 하면 러너의 카드가 무조건 3이 되고, 그 다음에 윤리협회 2개를 레즈하면은 2개가 깎이고 EMP 2방을 쏘면 이겨요. 그러네. 저는 이걸 브리어리 바이오텍의 버프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장권이 사정권 내였는데 이 카드 하나만 있어도 2장이 사정권 내가 돼요. 그쵸.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참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예, 저는 그런 쪽으로는 진짜 괜찮은데 이게 저는 이거 얘랑도 생각해봤어요. 크로노스 프로토콜.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네. 그러네.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이용한 크로노스 프로토콜 덱을 짜봤는데 밀진 않아봤고요. 안녕 내 실드. 삐. 근데 이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저는 데미지 소스라는 거는 되게 좋거든요. 근데 이걸 문제는 그런 착한 기업이 안 쓰고 IG가 써. 가가린이 쓰고. 업그레이드의 문제점. 그러니까 다른 애들도 쓸 수는 있는데 그런 애들이 쓰는 것보다 IG가 쓰는 게 더 세. 무시해야죠. 뭐. 이걸 그래서 부시려면은 파업과 런이 필요해요. 그냥 휘저드에다가 스크러버 2장 넣는 홍래 형님처럼 게임을 하는 수밖에 없나? 그러니까 IG 에라타 안 해주나? 그냥 이 카드 자체만의 능력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1댐을 입히는 용도로는 아무도 안 쓸 거예요. 킬각에서나 쓰겠지. 그렇죠. 문제는 그러려면은 옆으로 이제 쭉 어셋을 깔아야 한다는 거고 네. 러너가 그걸 체크를 안 해야 한다는 거란 말이죠. 사이키필드. 아니,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지만 네. 그럼 이제 이거를 이런 류의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정치적 자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평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셋이라 그래요. 이거 그냥 R&D 주작하면 다 터진단 말이에요. 뭐야 끊겼어? 안 끊겼어요. 아 예. 네네. 말씀하세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거를 네. 네. R&D 죽창을 찌르면 무조건 알셋이 다 터져요. 그렇죠. 다 터지는데 만약에 이게 그 뭐야 가가린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가가린이 요새 에셋을 25개를 넣어요. 네. 엄청 많이 넣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죠. R&D를 버리는 거. 팠다고 사실 쳐도. 요즘 그러니까 특정 아이디를 얘기를 하자면 마찬가지로 특정 아이디는 휘자드가 있어요. 누구나 쓰는. 그렇죠. 그럼 다 감당할 수 피자다 있겠지. 한번 잡. 그러니까- 요즘 그러니까- 피자다 한번 잡으면 뽕에서 못 태어나오. 저는 좀 뽕에 빠진 것 같긴 한데 여튼 이게 제가 R&D에 보통 갔다고 생각했을 때 R&D 그러니까 그 미디엄 깔았을 때 1토큰 쌓이고 2, 3, 4를 봐요. 근데
무조건 휘자드는 2개 정도 깰 수 있다는 기대치를 갖는다고 생각하면은 한 턴에서 6장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한 턴에 6장을 봤는데 그게 다 자산의 정치적 자산이다. 그럼 6개 곱하기 2니까 그 휘자드 아이디를 빼고더라도 9크레딧이 필요해요. 네. 근데 휘자드가 그렇게 부유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님이 말씀하셨던 건데 가로대기 짜증은 나는데 대처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깨면은 당장에 러너한테 돈이 크레딧이 마르기는 해도 결국에 기업이 그거 없이 게임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다 폐기하라고 넣어둔 어셋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쓰려고 그쵸. 넣어놓은 거지. 그거 폐기되는 게 짜증이 나요. 기업 입장에서도.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9크레딧을 오버해가지고 손해를 봤다고 치더라도 그 카드들이 없는 기업 입장이 더 짜증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가로덱을 상대해봤지만 R&D 찌르면 이겨요. 그러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무시하고 폐기를 안 해도 이겨요. 그렇죠. 네. 그 니 할 거 해라 얘는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은 휘자드의 네. 그 휘자드 아이디만큼의 크레딧만 사용하고 찌르면 이겨요. 네. 얘는 근데 이야기를 좀 특정 아이디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IG가 생명윤리협회 3개를 깔고 로닌을 어드밴스 하면서 게임을 하면 어떻게 이기죠? 그게 호스타일이 깔려 있다는 전제가 또 붙어요. 일단 거기까지 갔다는 거부터 이미 진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진 거고. 그러니까 가로덱들이 얘기를 하는 흔히 이제 약팔이라고 하죠. 약팔이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되어 있으면 이거 정말 좋아 질 수가 없어라고 하는데 그거 한동안 러너가 손 빨고 있냐는 거죠. 그래요. 그게 다 당연히. 되면은 당연히 가로덱 이겨요. 그게 안 되니까 가로덱이 약한 거고. 그거 깔면서 나는 미디엄 준비하고 있지. 그치? 그게 가로덱이 덱팔이를 할 때의 함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하면 이기지. 그걸 못해서 지는 거지. 뭐 솔직히 그 휘자드가 가로덱 매치업 만났을 때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아이스가 얇으니 R&D를 팔 수 있다. 그렇죠. 그치? 니 어셋은 그래 내가 못 깨는 건 네가 들어라. 들고 깔 수 있어? 묻는 거죠. 아 저는 뭐 오늘 네. 그거 당했는데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아서 예. 어떤 거요? 이거 3개 깔고 IG가 로닌을 얻어하는데 난 드로우 빼고 할 수 아, 아, 그러니까 그 뭐야? 드로우만 하다가 게임을 졌어. 그럴 수도 있죠. 저도 근데 충격이 그랬어요. 근데 충격이 엄청 커서 저도 블루선 그 트리플 그리드에 월드 플라자 깔리고 그쵸. 거기에다가 저거 3개 달아놓고. 저거 2개 깔려고 오버사이트로 하나 들고 오는데 미치겠는 거야. 그래서 끔찍하네요. HQ를 가려고 그 세임 홀딩으로 1, 2로 가서 그 트리플 그 뭐야 그 크리지온 깨고 액세스 했는데 그 뭐야 그 우선 요청 사항이었어요. 그래갖고 3점 먹었다 이제 드로우하고 해야지 했는데 그 넷 데미지 2대 맞고 총살 맞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카드가 들어간다면 이게 정치적 자산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 정치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이스를 깔 수가 없어요. 저 어세 뒤에는 그쵸? 뭐 어차피 저걸 쓰면 가로덱일 거고 가로덱 특성상 아이스는 적은 게 당연하지만 그러니까 특화된 덱을 아키타입을 맞춰서 만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게 다른 아키타입을 보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어셋이 아니라 저 정치적 자산을 위한 덱이 아마 네. 만들어질 것 같아요. 저는 이 정치적 자산들이 이 정치적이라는 이유를 붙여놓은 이유가 정치를 못하면 현실에서 크리티컬을 맞아. 내가 이 카드를 쓸 정치적이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러너에게 합당하게 설명을 해야 살 수 있다. 그니까 저 터져야지. 안 그러면 굉장한 현실에서의 인망이 떨어지고 막 그런 예, 크리티컬. 이거 저 엘가에서 다른 분이 썼다 그러면 와 이분 봐요 이럴 거야. 그니까 이런 걸 써? 오 엘가 사람들. 이렇게 흉악한 사람이 와 와 이런 걸 써? 진짜 대박이다. 그럴 거야. 살기에 양심을 팔았어. 저한테는 이런 거 쓰면 어떻게 되는지 민망이 어떻게 되는지 저 이거 사진 찍어서 카톡창에 올릴 거야. 어차피 있지도 않는 이만 그냥 써야겠다. 엣지 오브 월드가 대관에 들어간 순간부터 망했어. 이미 난 그때부터 끝났어. 아유 너무 뽕맛을 봐서 넘어갈게요. 예. 네, 다음은 정치적 거래고요. 사코스트의 에셋, 진테키 에셋이고요. 이게 이것도 CD인가? 지저분함이 뭐로 번역되죠? CD요. CD 맞죠? CD 맞죠?
네. 근데 기업에 CD가 있네. 여튼 당신이 아젠다를 뽑을 때마다 당신은 이를 공개하고 설치할 수 있다. 폐기 비용 3이고요. 영향력은 4예요. 토론이 목소리가 좀 작은데 노력 좀 해주세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튼 이게 제일 처음 다들 생각나신 게 이걸 깔고 ASPP를 드로우하면 그 턴에 득점을 할 수 있다. 그쵸. 만약에 이걸 깔고 드로우를 했다? 그게 ASPP였다? 그러니까 1클릭 드로우를 해서 나왔다? 그러면은 바이오틱을 써서 득점할 수 있죠. 그쵸. 돈이 오질나게 든다는 게 문제긴 한데. 만약에 이걸 깔고 DBS를 깔았다? 두 개 중에 하나의 아잔다를 선택해서 인스톨러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내가 다음 턴에 아젠다를 뽑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전 턴에 미리 레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답은 예지다. 아니 이거 그거요. 인류 뭐였지? 유산? 네, 인류 인류문화. 예, 그걸로 할 수 있어요. 인류유산위원회인가?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처음 나왔을 때는 다 스네어 올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나오면서 이제 스네어와 아젠다에 이지선다가 걸렸어. 근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빨갱이 덱이 될 건데 빨갱이 4크레딧 관광 울어요. 아니요, 이거 그 뭐지? 바이오텍에 그린하우스 쓰면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서 니세이를 깔고 플리프를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버스를 탈 수 있어요. 그냥 바이오틱 네이버 쓰면 안 되나요? 뭐 그래도 되죠. 아하. 근데 이건 인펙션이라는 차이점은 있죠. 네, 그 대신 이건 다음에 아젠다를 뽑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레저 해놓고 그냥 있어도 될 것 같은. 이게 근데 그거 그 뭐지? 문바드 건설 회사랑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저 카드를 제가 처음 봤을 때 아니 나쁘다는 의견이 아니에요. 네네네. 예.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데키한테도 우리 웨이랜드한테 건설 회사를 지어준 것처럼 어떻게든 그래 불쌍한 기업 FA라도 한번 시켜줘야지라는 느낌으로 준 것 같은데 이게 몇 가지 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정치적 거래가 깔리고 나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렇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요 놈을 지키고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깔려 있어도 어그로를 먹지 않는 상황이어야 돼요.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글래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예. 두 번째는 함정덱이라 가지고 원래 원격 서버에 미친 듯이 깔리는 경우라 가지고 그냥 원격 그뭐 하나 에셋 1이겠지라는 생각을 너한테 심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가지 아키 타입이 다른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RP 예, 그렇죠. 그리고 뭐 텐닌 글래셜은 사실 중앙 글래셜이긴 한데 뭐 아무튼 이제 글래셜 타입들이 있을 거고 걔도 있겠네요. 팔라나 그렇죠. 팔라나 플래시. 팔라나는 또 잘 쓰겠네요. 생각해보니까 팔라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함정덱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P가 있겠죠. 네. 일단 P는 이걸 못 써요. 4크레딧을 쓰는 순간 스네어각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검열을 당해도 지고 R&D를 파여서 정치적 거래가 보이면 살아남을 수 없을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아젠다가 뽑히는 거를 장담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게 그 다음인 건데 이게 센시 배우 조합이랑 그 어떻게 콤보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오, 그건 되겠네요. 저는 이거 다르게 봤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팔라나 진짜 많이 굴려봤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제가 HQ와 R&D에 아이스를 깔고 그 원격 서버에도 아이스가 꽤 많아요. 네. 그리고 니세이가 깔려 있어요. 네. 그 카프리지 니세이가. 네. 여튼 그러면은 정치적 거래를 깔고 그냥 러너턴 끝날 때 레즈해요. 네. 그리고 만약에 안 나왔다 들어했는데 그러면 그냥 뭐 아이스 인스톨 어드어드하고 끝내요. 근데 그러면은 러너턴이 됐을 때 이걸 보고 카프리지 니세이가 깔려있는 서버에 3겹짜리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저도 정치적 거래는 아니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른님 의견에 부정할 수가 없어서 네. 정치적 거래는 팔라나한테 정말 좋은 카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팔라나도 좋고 RP도 좋고 그러니까 짭테키한테 다 좋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니세이를 쓰는
덱은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 그 서버에 아젠다가 없다고 해도 니세이를 보고 찌르고 진짜 막 찢어버리고 싶은데 니세이를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카드가 있으면은 정치적 거래들을 깔고 드로우가 되면은 거래를 없애고 아젠다를 깔면 돼요. 그 서버에. 그러니까 이 카드를 일회용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방법은 있- 이 카드를 아그로플렉스를 안 쓰는 팔라나에 쓸 수 있어요. 저는 충분히 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쓴다고 하면 니세이 트레인을 안 타고 브레인 트레인을 할 수 있어요. 제 생각은 그 정도? 그러니까 3워드가 지금 진테키에 브레인 트러스트밖에 없잖아요. 근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 3, 2짜리 먹힐 때 3점 주는 그거 나와가지고 쓸만할 거야. 뭐죠? 그러니까 3워드를 하면서 그냥 FA를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뭐 클롯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그냥 그 서버에 수트를 깔아놓으면 돼요. 음. 간단하게. 아, 그러니까 이거가 있음으로써 러너는 굉장히 압박을 받을 거예요. 알았는데. 맞아요. 근데 제가 해본 경험으로는 HQ에 한 겹 깔아놓고 저는 R&D에 5겹 깔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HQ에는 아젠다를 아예 그냥 없애버려. 잭슨으로 다 섞어버리고 R&D에서 그냥 꼬박꼬박 받아서 그 니생이 나오는 대로 그냥 원격에 던졌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정치적 거래 진짜 좋은 카드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저는 글래셜 류의 진테키한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거는 뭐 다른 덱에서 가져가서 써먹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네, 그 저는 대상은 하스가 써도 괜찮은 것 같아요. NBN이나 뭐 하스나 그런 덱이 되겠죠. 근데 하스가 수입하기에 니세이 수입이 빡세서 이걸 수입하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근데 NBN이랑 NBN이 가져가서 센시베우 조합을 쓰는 덱이 재밌을 거라고 생각해요. 센시 배우 조합. 네, 이것도 뭐 괜찮죠. 이거랑 해서 턴 시작할 때 들어오 3장 뭐 그런 식으로. 저는 근데 뭐 센시 조합을 지킬 자신이 없어서 한 번 쓰고 버릴 거면 뭐 나쁘진 않죠. 매치 포인트 때. 뭐 한 턴 써서 처음에 시동만 걸 수 있으면 기차 시동이라도 좀 네. 뭐 의미 있죠. 브레인 뭐 좋은 것 같아요. 단점은 니세이를 못 먹는다 정도. 그렇죠, 그렇죠. 저는 니세이 마크 2 먹는 게 좋은데. 여튼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점수를 주자면은 4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5. 저도 3.5 정도. 저도 3.5. 넘어갈까요? 네. 넘어가는 걸로 하고. 클론은 닌겐이 아니다. 난닝겐. 난 닌겐. 클론이즈 난 닌겐. 보통 난닝겐이라고 하는. 이 진테키 동양 카드고요. 3코가 들어가고 아젠다 득점할 때 1점으로 더한다. 그러니까 아까 그 나왔던 러너 카드랑 비슷하죠. 그쵸. 평등을 통한 자유인가? 근데 그건 공룡 카드고 얘는 진테키 카드. 영향력이 3이나 되는. 저는 이거 엄청 좋다고 생각해요. 오. 저도 엄청. 얘는 좋아요. 러너 거랑 차원이 달라요. 그쵸. 이게 러너랑은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요. 엄청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평등을 통한 자유가 그 러너 팩션 내에서의 평등이지 이 러너와 코퍼 간의 평등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러니까 같은 텍스트에 같은 코스트의 같은 타입의 카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러너가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평등하지 않아, 평등하지. 예, 역시 클론은 난닝겐이야. 그 음, 이게 네. 가장 먼저 생각난 게 RP예요. 일단은 저 3크레딧을 벌 수 있는 애가 필요하고요. RP. 네, 인펙션 내 이야기예요. 네네네. 진테키들 중에서 첫 번째는 그 뭐냐 이거를 3크레딧을 어느 정도 부담 없이 낼 수 있는 경제력을 받쳐주는 팩션이어야 돼요. 그게 그렇죠. RP랑 그 팔라나 정도가 생각이 나죠. 네. 그리고 걔네 두 마을 없어요. 그쵸. 사실 나머지는 쥐어짜서 사는 애들이라서. 뼈짜서 텐닌?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 1점의 가치가
예전에 어느 분이 정리해 주셨는데 기업이 이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하나가 제가 세 가지인가요? 하나 킬이었나? 예, 네, 하나가 하나 킬. 그쵸. 하나가 2 먹고 1 먹어서 이기는 거. 뭐 다들 아는 얘기니까요. 뭐 크게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이제 이 클론은 인간이 아니다가 2를 먹고 1을 안 먹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카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둘둘둘인데 둘둘 3이 돼버리죠. 그렇죠. 원래 둘둘둘하고 하나를 못 먹어서 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둘둘하고 특히 이제 RP 같은 경우에 예를 들자면 이 세일을 할 때 서버를 다 깔아놓고 인스톨 어드 하고 끝나잖아요. 예, 그럼 그 다음에 클론 인간에다 던지고 어드 해서 득점을 하면 3점이 돼요. 그렇죠. 그럼 다음부터 니세이 트레인을 달리면 돼.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RP가 결정적일 때 버벅거리는 거를 그냥 3 크레딧으로 퉁쳐준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좋아.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효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양의 기업이 갖는 동양은 진짜 차원이 다르죠. 러너랑. 그쵸. 저는 약간 그 일러스트적인 측면에서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여자 옆에 이 깜빡이는 노란색 불빛 같은 게 있어요. 네. 예, 이 두 개가 있는데 그거를 고양이의 눈이라고 생각하고 밑에 약간 요상한 문양을 그 코라고 생각하면 되게 귀여워요. 아, 그거 저분은 내가 저분의 생각은 이해할 수가 없다 진짜. 전 타이밍을 못 잡겠어요. 진짜 천재야 천재 저 사람은. 아, 방송을 가지고 놀아. 마이스트로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제가 2점을 깔았어요. 이어드를 했어요. 러너가 가져갔는데 2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아젠다든 푸드가 될 수 글로벌로 있어요. 만들어준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이거 어차피 핸드에서 놀 거 아니에요? 그쵸. 핸드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그냥 뭐 RP가 늘 그랬듯이 니세이를 던지고 이어드를 했어요. 뭐 솔직히 그 인스톨 1어드 해도 되는데 RP나 팔라나는 이어드도 그렇게 압박을 못 느끼는데 이오딩이 왜 자꾸 바람을 부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니 뭔가 뭐 팔라나 생각하고 화나신 것 같아서 여튼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기업이 2점짜리를 그냥 휙 던질 수 있다는 거? 3점처럼 먹을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근데 그 말씀하세요. 동향이잖아요. 네네. 동향이라서 사실 손에서 좀 놀다가도 RP를 쓰다가 이게 RP한테 되게 좋은 카드라고 생각하는데 손에서 놀다가도 상대가 종업원 파업 같은 거 딱 던지면 그때 이거 튀어나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쵸.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방어적인 면이 굉장히 커요. 네, 그래요. 맞아요. 방어적인데 저게 동향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러너는 무조건 이어드를 체크해야 돼요. 맞아. 이게 미리 쓰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렇죠. 들고만 있어도 돼. 네, 진짜 그냥 이 카드 존재만으로도 이제 인스톨 어드가 무조건 3점이라고 안심할 수가 없어. 굉장히 무서워요. 또 이게 동향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모임에 갔었을 때 짰던 데 이게 솔이에요. 네. 솔에다가 클로닝가에다 넣은 이유가 그 이것도 뭐 노랑이의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긴 한데 FA를 하다가 1점을 못 먹어서 지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네. 기차를 실컷 달려가지고 3개를 다 먹어놨는데 1점을 못 먹어서 지는 경우 클로는 인간의 에다를 쓰면 처음에는 제가 이제 덱을 짰던 컨셉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페이올이나 타겟 마케팅으로 돈을 벌면서 기차 달릴 준비를 해요. 네. 클론 인간의 에다가 나오면은 뭐 손에 들고 있어도 되고 아카이브에 던져놔도 돼요. 에다가 득점을 하는 순간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기차 하나를 먹는 순간 클론 인간의 에다를 깔아놔요. 그럼 다음 기차가 3점이 돼요. 그쵸. 그럼 그 다음 기차는 2점으로 끝나면 돼요. 실제로 돌아가더라고요. 영역이 좋네. 이거 영역이 3이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세 장을 한 장만 넣어도 되니까. 전 2장 넣긴 했어요. 일단은 MBN의 그 경제에 좀 무리는 안 주던가요? 좀 많이 줄 것 같은데. 돈이 어떻게 버냐의 문제인 것 같긴 해요. 사실 이게 바이오틱 레이버가 4크레딧 뜬다는 거 생각을 해보면
바이오틱 레이버는 기차를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점. 요거는 일단 기차를 달리면 한 칸을 줄여준다는 점. 그렇죠. 바이오틱 레이버 4 크레딧 모으는 것처럼 모으면 돼요. 팝업 3개 열고 뭐 오퍼레이션 쓰고. 막 불가능하거나 그럴 것 네. 같아. 그냥 그러니까 클론은 인간이 아니다를 쓰기 때문에 MBN이 더 가난해지진 않아요. 그냥 MBN이 평소에 받던 크레딧 부담감 정도? 좀 무리를 하면 돼. 네, 그리고 사실 페이월이라든지 타겟 마케팅으로도 돈을 버니까. 아 맞다, 경제를 그걸로 벌었어요. 페이월하고 서브리미널. 런해도 이런, 안 해도 이런. 네, 그리고 팝업을 깔아요. 아하. 런하면 2원, 안 하면 1원. 네, 그렇게 해서 돈 벌었어요. 오. 뭐 아무튼 근데 예, 한번 어떻게 쓸지 고민하다가 만들어봤던 덱인데, 그러니까 이 1점을 먹는다는 게 2-2-2-1을 먹는 승리 방식을 취하는 아키타입에는 꿀 같은 카드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건강한. 저는 소울은 이게 깨지면 다시 불러오기는 진짜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원래 RP에다가 그거 넣었거든요. 그 뭐지? 그 런업한 파워? 네, 스태틱. 네, 그거 넣었었는데 그거 자리 대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뭐 RP는 무조건 넣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음, 안 넣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 RP 입장에서. 괜찮네.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니. 네. 네, 다음 카드 센시 배우 조합. 아까 얘기 많이 나왔던 정치적 카드고요. 토로님이 약파는 카드. 네, 아이스 없으면 3장을 뽑을 수 있고요. 3장을 뽑은 다음에 HQ에서 한 장을 R&D 맨 밑으로 내릴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유일하게 네. 그 정치적이지 않아도 되는 카드가 아닌가. 맞아요. 다른 카드는 좀 정치적이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치적이지 않아도, 이게 다른 거는 뭐 은행가 그룹, 뭐 참정권 운동, 생명윤리협회 이러는데 이거는 이 배우 조합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배우들이라서 그런지 역시 딱 정치적이지 않아도 돼. 절레절레. 아, 여자분이 이쁘네요. 저도 그 말을 하려고 했어요. 남자분도 멋있게 생겼어요, 옆에. 남자는 남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이긴 하죠. 그러네요. 이거 그냥 여자가 보면 장근육이 있어요. 아, 이거 코스프레 한 거 같은데. 이 바이오로이드 아니에요 이거? 아, 이거 뭔가 그 약간 갑옷 같은 게 비키니 아머? 비키니야 뭐 또 뭐. 그건 아닌가? 아 이게 카드로 약간 돌아오면은 네 DBS랑 비교가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데일리 비즈니스 쇼가 비교가 될 것 같은데, 데일리 비즈니스 쇼는 한 장을 뽑고 얘는 2장을 뽑을 수 있는데, 얘는 또 원래 좀 데드 드로우였던 애들을 내릴 수가 있다는 게 좀 많이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 거. 그리고 이게 그 DBS랑 아마 같이 연동될 거거든요. DBS가 맨 처음 카드를 뽑을 때인데 이게 맨데토리 드로우 이전에 차례 시작이 트리거가 되기 때문에, 그럼 DBS랑 연동이 된다면 DBS가 한 장 더 돼 있으면 네 장을 보고 아마 2장을 내려놓는 걸로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그렇게 될까요? 되죠. 야, 사기네 그러면 진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패순환이 이거 피크님이 NBN 아니 그 NEH였나? NEH로 킬덱 자주 굴리시거든요. 네 그분도 데일리 비즈니스 쇼 뭐 심심하면 2개씩 열어가지고 패 튜닝하고 그러시는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이거 그냥 그냥 NH도 쓸 것 같아요. 얘는 데일리 비즈니스 그 킬덱이면 그렇게 서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프시가 쓰기는 좀 그렇고, 음, NEH는 어쨌건 숲에다가 나무를 숨길 수가 있어서 그냥 TBS 노트시 그냥 툭툭 놔도 어차피 얼레저 된 거 잘 안 가잖아요, 솔직히. 아 가기도 해요. 그 뭐야 생으로 먹는 게 짜증나서 날먹하는 게 짜증나서 가기는 하는데, 가서 이거 보면은 좀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리고 센시 배우 조합은 조금 클린? 양심적이다. 음.
저는 DBS는 무조건 깨는 편인데 얘는 깨기에는 러너가 그래도 크레딧 압박이 덜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기업한테는 안 좋기는 할 것 같아요. 네. 뭐 근데 DBS 둘 다 쓸 것 같아요. DBS랑 예, 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근데 뭐 요새 DBS 3장 꽉꽉 넣는 기업을 좀 본 적이 없어서 그쵸. 2장이 리미트인 것 같긴 한데 소명님 같은 분이 이 트리거들 이용해가지고 뭐 어떤 덱 짤지도 모르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궁금해지는 그분. 미치겠다. 아 근데 세시베오 조합은 이게 그 막 상업은행가 그룹이나 막 그 생명윤리나 참정권이랑 다르게 여러 개를 깔아도 각 그거가 중첩이 안 돼요. 얘 2개 얘가- 레즈하면 6장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세 장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3장씩 보는 거 아니에요? 네, 3장 보고 내리고 3장 그래요? 보고 내리고. 아닐걸요? 아니 그 맨데토리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맨데토리랑 턴 시작 트리거는 달라요. 다르니까요. 아 진짜 아예 달라요? 네. 얘 타이밍이 달라요. 그러면 한 턴에 4장 드로우하고 한 장 아래로 까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2개 뭐- 레즈하면은 카드 3장을 2번 트리거 되니까 3장 보고 하나 아, 내리고 완전 3장 보고 틀렸네요. 하나 내리고 그러네. 덱이 밀리겠네요. 안 들으신 걸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답은- 2개 레즈는 안 할 것 같고요. 솔직히. 답은 만튼이다. 아, 만튼이란다. 그 뭐지? 그 거꾸로 올라가는 R&D 밑에서부터 파는. 아, 쇼잉오프? 역시 쇼잉 오프. 역시 답은 쇼잉오프다. 쇼잉오프 요새 넣을까 좀 고민하고 있는데. 항상 그렇듯이 덱슬롯이 문제. 아니 뭐 46장 하죠 뭐. 또 집어넣으면 또 이런 데가 안 만나고. 맞아. 아니 근데 뭐 하우스 쇼잉오프는 미디엄 7토큰 쌓고 해도 괜찮아서 그쵸. 나쁘지 않더라고요. 뭐 여튼 이거는 유일하게 정치적 자산 중에서 클린하다. 클린한가요? 뭔가 포텐셜이 좀 센데 이런 것들. 아 엄청 센데 저는 좀 그러니까 방향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전부터 그 옆 동네에 있는 MTG에서 그 온갖 그 괴랄한 무한 콤보들은 이런 종류의 카드에서 시작했었습니다. 뭐 당해보면 저는 알겠죠. 예, 소명님 같은 분들이 좀 제발 이런 걸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뭐 제가 길게는 보기엔 잘 모르겠고 그분은 세 개 꽉꽉 넣을 거예요. 저는 뭐 길게는 잘 모르겠고 일단 당장 나온 것 중에 러너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안 준다는 것만으로도 합격점. 네, 뭔가 그러니까 게임의 결정적으로 뒤틀어버리는 거라기보단 네. 잘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정도라서. 그러니까 기업의 플러스 요인이지 러너의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잖아요. 다른 건 정치적이어야 돼. 너무 스트레스가 심. 넘어갈까요? 예. 넘어가고 다음 거. 네, 상업은행가 그룹 웨이랜드 자산 1코스트짜리고요. 얘도 정치적 자산이고 당신의 차례가 시작될 때 아이스가 없으면 3크레딧을 받는다. 정치 시리즈 마지막. 대망의 맛. 효과 자체는 상당히 준수하네요. 굉장히 준수하죠. 그러니까 이거 패드에 완전 상여다. 완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헤드에 아이스 시키는 경우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게- 크레딧이 막아주니까요. 폐기 비용이 막아주니까. 이게 성격이 좀 비슷한 게 썬듀라고 생각하는데 되죠. 네, 썬듀는 2크레딧을 벌고 얘는 3크레딧을 벌어. 하지만 썬듀처럼 못 지키고 네, 그쵸. 못 지키는 게 꽤 크죠. 그래서 가가린이 쓸 것 같고. 가가린이 패드를 제치고 얘를 쓸까 하면은 둘 다 쓸 것 같고. 아 그렇죠. 둘 다 쓰겠죠. 네, 둘 다 쓸 것 같고. 얘를 RP에서 채용하는 건 무리인가요? RP도 괜찮죠. RP도 RP가 괜찮은데 RP가 그렇게 크레딧 때문에 이 영향력을 영향력을- 쓰려고 할지는 모르겠네요. 그치. 멘탈헬스 대신에 얘네들 넣어도 괜찮긴 하겠죠. 아니, 괜찮긴 하죠. 멘탈헬스는 던지니까. 그냥 던져서 벌던데. 그리고 그런 식으로 러너 클릭을 소비를 유도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건 여기로 오는데 이 클릭을 소모가 되니까. 예. 이넨스 쓰면 3클릭. 아이고 아이고 씨. 여튼
그러니까 효과 자체는 굉장히 준수하고 계속 굴릴 수 있다면은 파괴력이 아마 가장 강한 카드가 아닌가 싶긴 한데, 네 엄청 강하죠. 네. 계속 굴릴 수만 있다면. 이거 문바보다 강해요. 놔두면. 그렇죠. 근데 이걸 계속 굴릴 수 있느냐라는 게 항상 결정적인 문제인 건데, 뭐 대부분은 R&D에서 사망하겠죠. 그렇죠. HQ에서도 사망할 거고, 돌연사를 아주 많이 할 카드라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깔렸다가도 터질 네. 거고. 어그로가 저는 굉장히 그래도- 심해요. 음, 저는 그래도 정치적 자산들이 마지막 양심이라는 게 폐기 비용이 2로 찍혀 나왔다. 근데 이거는 좀 양심이 있죠. 저는 진짜 진짜 마지막. 한숨 난다. 다음 주에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보기 싫어요. 꼴 보기 싫어요. 넘어가고 싶어요. 넘어갈까요? 이거 앞에서 정치적 얘기는 꽤 많이 해서 네, 뭐 정말. 정치적 카드의 장단점은 이미 다 얘기를 한 상태고, 이것도 거기서 벗어나는 카드는 아니고요. 네 넘어갈게요. 네 다음은 문바드 시청. 네 이것도 웨이랜드 자산의 1코스트. 클릭을 하나 쓰면은 R&D에서 연합카드 한 장을 찾아서 공개한 뒤 플레이하거나 설치한다. R&D를 섞는다. 영향력은 1밖에 안 들어요. 확실히 연합 컨셉을 좀 밀어주네요. 네 많이 밀어주죠.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 엄청 많죠. 그러니까 팩토리도 연합일 거고 그 뭐지 템플도 연합이고 네, 연합. 와 진짜 뮤지엄도 연합이, 뮤지엄 연합 아닌가? 박물관 뮤지엄도 연합이. 연합이요. 뮤지엄, 그러니까 그런 그 뭐지 제한을 가진 카드가 거의 다 연합일 거예요. 잼뿌. 뭐 패드 팩토리도 아마 연합일 건데. 그쵸. 여튼 뭐뭐 하면 영향력 뭐뭐 없어진다. 네 여튼 그런 카드를 이제 서치가 가능하다. 아 이게 그 자산이 이게 문바드 시청이 깔아놓고 그 가버너먼트 테이크 오버를 먹으면 얘가 사라져요. 정부가 사라져. 전복되었으니까 어. 문바드 시청은 자산이- 시설 정부가 망한다. 와 진짜 개들이 쩐다 진짜. 그러면은 저기 저 뉴엔젤레스 솔 시티볼도 터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 터집니다. 아, 네, 그렇군요. 대단해. 이해한 내가 너무 증오스럽다. 정말 대단해. 정말 그 대단해. 해설을 듣기 전에 이해해버린 내가 너무 밉다. 이런 감초가 필요해. 아니, 여튼 러너 편에서 많이 빵빵 못 터트려 들어서 그때 좀 최대한 커넥션이 좀 원활하지 못하여 걔들이 최대한- 놓칠 수 없었으나 지금 코퍼 편에서 많이 터트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큰일 났다. 지금 카드 이제 이거 포함 3개 남았어요. 아 절레절레. 여튼 이거 그러니까 공개하고 설치할 수 있다는 게 이거를 만약에 플레이랑 설치도 되고. 네 다 되니까 그냥 몰래 깔아놨다가 시작할 때 레즈하고 문바요 할 수 있어요. 이거 중요. 와 진짜. 템플 거기에 만약에 터틀백이 있었어. 아니요. 문바의 3원을 받아. 아니 그 템플보다는 박물관이 더 무섭지 않아요? 뭐 근데 이게 그나마 양심이 있다고 생각을 한 게, 카드를 서치를 해가지고 핸드에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내려야 돼요. 공개를 하는 게 중요하죠. 예, 맞아. 공개를 하고 깔려있기 때문에 폐기를 하러 갈 수가 있어. 네, 갈 수 있죠. 야. 효과를 쓰기 전에. 양심적으로. 근데 만약에 이게 호스타일을 섞어서 가져온다. 호스타일 3호 그거는 스타일을 호스타일이 들고 왔다. 비양심적인 거지 문바드 시청이 비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3호 스타일을 들고 와서 3개 설치를 했어. 하나씩 호스타일은 하나씩. 연합이 아니잖아요. 아 연합이 아니라 상관이 없구나. 네. 아니, 그러네. 그거는 호스타일이 비양심적인 거지 이게 비양심적인 게 아니에요. 여튼 생각할 수 있는 게 박물관 템플인 것 같은데. 박물관을 저걸로 불러오면 쓰기도 전에 터지니까. 그래도 하지만 러너 다시 깔- 그러니까 러너 크레딧을 보고 선택을 할 수 있죠 이게. 음, 보통 일반적인 카드 게임에서 서치 카드를 잘못 디자인했을 때 진짜 그 어떤 참사가 일어나는가는 한 십몇 년의 역사를 통해서 많이 그렇죠. 증명이 되었거든요. 저는 좀 불안한 게 이거 좀 서치가 너무 쉬워가지고 과연 글쎄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니까 아까 전에 그 노란색 그 센세 그 배우도 그렇고 이 카드도 그렇고
모르겠어요. 네, 서치를 엄청 밀어주네요. 그러니까 지금 넷러너 메커니즘이 확실히 다른 카드 게임이랑 달라서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카드들은 재앙을 불러왔었어요. 이제까지 카드 게임에서 십몇 년의 역사를 통해서. 그렇죠. 모르겠어요. 영향력이 1이라는 걸 보면은 그렇게까지 치명적이진 않다고 생각한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다른 이건- 데서도 사용하라 그런 뜻 같은데. 네, 원래 맞아요. 서치라는 그 칼라파이 자체가 웨이랜드 거긴 하니까. 근데 이번에는 너무 쉬워가지고 서치가 조금 불안하네요. 저는 이제 앞으로 나올 연합 카드가 별일 없다면 이 카드도 그냥 별일 없을 거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그 뭐지 연합 카드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저걸로 뭘 불러와서 뭔 짓을 할지를 생각을 해봐도 그나마 이제 가로덱에서 어셋을 쭉 늘어났는데 문바 템플이 안 잡혔다. 그러면 문바 템플 3개를 적당할 때 불러와가지고 나머지 에셋을 죄다 열 수 있도록 만든다. 깨지더라도 그 정도? 아 근데 이제 그런 거가 있는 게 다음 팩에서 스포일러된 그 네 종류의 각 팩션마다 연합 카드가 나오잖아요. 네네네. 걔네들 중심으로 되게 짜일 거예요 아마도. 지브스랑 예, 정치적 자산처럼 걔네들을 중심으로 되게 짜일 것 같아요 느낌에. 네.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럴 때 문바드 시청이 딱 써서 그 덱이 보통 들어갈 텐데 그 덱에 들어갔을 때 얼마만큼의 파괴력을 발휘하느냐 잘 모르겠지만 아마 꽤 파괴력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 카드들을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나온 연합 카드들을 시청으로 풀었을 때까지 문제가 크게 생길 것 같진 않아서. 뭐 아직- 인류 뭐 그 뭐야 진테키 그 서치 카드 드로 카드도 쓸 수는 있는데 그걸 3개를 불러서 바로 플레이를 또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내가 뭘 할지 모르는 거랑 아는 거랑은 차이가 꽤 크거든요. 인류유산위원회가 무슨 카드죠? 3장 들어가고 한 장 네. 아래 아랫 맨 메뉴에 입장에 아, 그게 맨, 연합 카드. 맨 위로 올려요. 아, 그 연합 카드. 네, 네. 그게 연합이요. 그게 그거였구나. 그래서 스네어랑 이지선다 한다고. 코어 웨이랜드 썼다고 했죠. 네, 미드레인지. 예, 맞아요. 저도 꿀 빨았습니다. 꽤 좋더라고요. 아무튼 뭐 딱 그 정도 카드인 것 같아요. 레즈 비용 적당하고 폐기 비용이 3크레딧인 거 봐야 할 것 같아요.